자, 우리 미래 세대 교육을 알아보는 넥스트 에듀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의사표현 능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시죠. 그렇죠.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요계의 그 효녀 가수 현숙이 있다면 네, 이 교육계에는 우리 네. 김영란 교수님. 맞아요. 네, 교육계의 어떤 현숙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오늘도 지금 입고 계신 또 시원한 의상, 네. 예, 보령 앞바다 같은 시원한 의상처럼 네,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좀 의사표현 능력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의사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어요. 이 희노애락의 생각, 감정, 행동을 총체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그것을 음성 언어나 신체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의사표현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 의사표현 능력이 잘 발달되고 잘 골고루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감각 발달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기쁠 때 못 웃고 네,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맞죠.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사람으로서 제 옆에서 속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감하죠. 예. 네, 압니다.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것들은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네. 어른분들도 같이 좀 그 적용을 해도 괜찮은 아, 부분인가요? 그럼요. 이 오감각을 발달시키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아요. 이 오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이겠죠. 네네네. 네, 이 시각은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이들과 미술관도 다니고 음악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왜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득할 때에 얻어지는 이 시각의 효과,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잘 팽창이 되면 언어 표현이 훨씬 더 나아지겠죠. 다음에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각이에요. 미각. 아이들하고 할 놀이가 없으면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릇을 쫙 놓고서 여기에다가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달콤한 맛 이런 것들을 놓고 아이들하고 맛을 보기를 하면서 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리얼하게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감각 중에 예를 들어 네. 맛이란 게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 네. 어느 한 가지로 딱 통칭할 수 없는 맞아요. 지칭할 그런 수 없는 맛도 있죠. 굉장히 복잡한 맛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소금이면 짜고 네. 간장이면 짜지만 어떤 음식 네.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준 오징어 볶음이야. 이거는 사실 다양한 맛일 수 오묘하죠, 있잖아요. 오묘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좀 뭐라 그럴까 복합적인 맛을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미묘한 맛이네 이러면서 벌써 언어가 팽창이 되겠죠. 네. 예, 이러한 미각들이 백종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종원도 예. 아빠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 맛을 많이 보게 했다고 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말을 잘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 감각 운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후각이죠. 후각? 예, 후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 엄마의 이 수유, 눈빛, 접촉, 엄마 냄새 이것을 많이 맡은 아이들이 훨씬 더 감각이 우월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향들을 많이 맡아볼 때 아이들이 감각적이고 느낌이 있고 훨씬 더 아이들이 언어 확장이 잘 되겠죠. 자연의 향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섬유유연제나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있는 그런 향들이 더 당연하죠.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이 언어 발달에 좋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하고 공원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가면 바람 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나뭇잎 흔들거리는 소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백색 소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백색 소음을 많이 맡고 그리고 이 표현을 자주 들은 아이는 이 청각, 여기 보면 이 귀 옆에 달팽이 신경관이라고 있는데 네. 이 달팽이 신경관이 아주 촉수가 예리해지고 영민해지면서 언어 발달이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촉각이에요. 촉각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삶의 토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원천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감각 활동을 자주 엄마와 아빠와 했던 아이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네. 이런 복합적인 건 저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어디 이게 캠핑 같은 걸 가면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네, 뭐 그렇죠. 자연의 소리도 듣고 그렇죠. 같이 스킨십도 하면서 네.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도 후각도 먹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최고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하나만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 그리고 자연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아이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함께 갈 때 그냥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가시면 표현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아이들하고 가면서 아름답다. 이 소리는 너무 좋은데 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참 표현력이 대단한 좀 낮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편이시잖아요. 교수님 앞에서는 제가 뭐 어디 명함을 못 내밀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오감이 사실 아이들에게 정서의 발달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의사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오감각이 발달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뇌 발달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뇌 발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여기 이마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두엽. 예, 뒤에는 이게 후두엽이라고 하고 여기는 측두엽이라고 하고 네네. 요 위에는 두적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측두엽은 이 청각이라든가 언어 발달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전두엽. 전두엽은 의욕, 야심, 자기 통제,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거, 명령, 전달 이런 뇌 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에 네. 이 오감각을 많이 자극할수록 이 뇌 발달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죠. 네. 전두엽을 계속 자극을 그렇죠. 하는구나. 네. 방금 딱 설명을 듣고 나니까는 딱 떠오른 말이 있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두엽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들었는데 야, 그 뚜껑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네요. 딱 뚜껑이 열리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딱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는. 맞아요. 네네. 이게 여기에서 딱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의사소통이라는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오감과 활용을 잘하는 친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만약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일 경우에는 좀 어떤 도움이나 부모님께서 어떠한 것을 도와줬을 때 잘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는 여러 부모 유형 중에서 반응하는 부모가 있고 대응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많이 그 억압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 표출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말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억압되지 않도록 분노가 차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언어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예, 이 반응하는 대화는 다르죠. 반응하는 대화는 무의식적이고 아주 습관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이 대응하는 언어는 의식적이고 선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하고 대화할 때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식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너 네. 때문에 못 살아. 아유, 못 살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거. 나 너만 보면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네. 무의식적이고 예, 이런 습관적인 언어인데요. 네. 예, 의식적인 언어는요. 엄마가 많이 속상하네. 다른 방법은 없겠니?
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와. 네. 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의식적인 언어를 쓰는 좀 좋은 사례,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족의 사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의식적인 언어를 정말 잘 사용했던 사람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요. 네. 예, 인삼밭을 하는 농부셨어요. 그런데 딸이 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과 함께 항상 산책길에서 만나면 예, 이 산책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리기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첨벙첨벙 그곳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와 너무 좋지 않니? 너무 행복하지 않니? 야 너무 즐겁지 않니?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네네.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쌀포대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보면 항상 아, 저 가족은 정말 남다르다. 뭐 좋은 펜션이나 좋은 리조트나 좋은 호텔에 가는 것도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합일이 되는 거, 일체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흠뻑 놀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초점이랍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꼭 네. 비 오는 날 그 우비 입고 뛰어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좀 진짜 흠뻑 네. 뭐 땀을 흘리면서 몰입해서 한번 맞아요. 놀아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진심, 본심은 뭐냐면요. 본질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이 아이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떼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는 것들도 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뜻을, 이 본심은 또 뭘까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을 때 아, 너무 행복하다, 따뜻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뿌듯하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게 집착으로 느껴지거나 짜증으로 느껴지거나 이것이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되겠죠. 네.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이 의사표현 능력을 잘 키울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